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독신남과 이제 개발 IT업에 대한 문화인데, 뭐 제가 뭐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모든 IT 기업의 문화를 알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뭐 근데 뭐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업종도 솔직히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뭐 특이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한번 질러보자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IT 기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이게 피라미드식 다단계 구조를 IT에서 취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제약이님 슈퍼챗 1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약이님 슈퍼챗 1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런 그런 유명한 그 대기업들 있잖아요. 애플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오신 높으신 분들이 그 밑에 있는 네카라쿠의 CTO로 이제 영전하시고, 또 이 네카라쿠에서 오신 높으신 분들이 또 배당토의 CTO에 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워터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천상계의 신들이 약간 그 종교에서 아바타를 가지고 하기로 내려오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IT 업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아니면 이제 한글 창제 이제 그 밑에 있는 하계의 IT 개발자들이 뭐랄까 이제 너무 어리석어서 아바타를 빌려서 CTO로 내려오시는 거죠. 오시는 그런 은총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여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런 애들이 뭐 위로 갈수록 복지도 좋고 연봉도 좋고 뭐 자유로운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못 간 게 아니라 아무튼 안 간 거라서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럴 것 같긴 해. 내 상상 속의 구글은 그래요. 제 허수 공간 속에 구글은 아무튼 그래요. 분명 이제 상상 속의 구글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 뭐 머시기한 약간 심포도한 맛일 거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제 익숙하신 높으신 분들이 이제 미물 같은 이분들이 볼 때 여기 하계의 개발자들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이 천상계의 천상계에서 신들이 먹는 넥타르 같은 넥타르나 암브로시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비교적 널널한 문화를 전파하시기 시작하는 게 이 IT의 이제 자유로운 문화의 시초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님 말고. 근데 이제 타업계는 그럼 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국은 이제 IT보다 이제 70년대, 80년대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 제조업은 아무래도 이 IT보다는 좀 더 이제 구글 이런 데보다는 좀 빡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타업계도 제 생각에는 삼성과 현대에 높으신 분들이 내려오실 것 같은데, 이 K 재벌의 높으신 분들의 근무 문화는 그러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의 그 스타트업 차고지에서 시작한 IT 빅테크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타업계도 이 삼성과 현대에 뭐 그런 문화가 전파되지 않아서 좀 문화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그 구글께서 내려주신 은총을 이제 한번 간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은혜예요.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근태에 진짜 신경 안 쓰는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들 중에서는 대부분이었어요. 보통 이제 7시에서 11시 사이에서 그냥 아무 때나 출근해서 8시, 9시간,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채우고 퇴근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 이제 반반차라든지 아니면 30분짜리 휴가라든지 반차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시간도 안 재고 너 알아서 하세요, 이런 그런 많은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많은 이제 IT 기업들의
일반화된 문화가 유연근무제다. 네. 뭐 제조업은 자기개발 필요 없이 시간 박으면 실적 나오는 구조라 그런가? 뭐 그것보다는 약간 제조업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자율 출근으로 하면 어디 짱 박혀서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IT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사람들 관리가 되는 뭐 그런 거가 아닐까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튼 뭐 그런데 그럼 이제 자율 출근을 하면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그 세대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SI 쪽은 야근이 많을까요? 아, 많습니다. 예, 야근 많습니다. 뭐 근데 야근이 이제 SI라서 많은 건 아니고 그냥 개발 쪽이 다 일이 많아요. 뭐 그거는 뭐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연령대별로 몇 시에 출근하느냐가 나뉘는데 보통 20대 직원이나 나이가 못하는 이 늙은 모 유튜버, 이 30살의 유튜버는 이제 미혼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전날에 술 약속이나 뭐 게임을 밤늦게 한다던가 뭐 그런 이슈로 불가피하게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11시에 출근해서 8시에 출근하는 그런 시간대가 안 맞는 뭐 약간 M창인 생활 살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성실한 괴인들이 있어요.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는데 꽤 있어요. 꽤 있어. 뭐 하느냐면 아침에 러닝을 한다던가 뭐 아침 수영을 한다던가 뭐 필라테스를 한다던가 뭐 헬스를 한다던가 뭐 이런 대단히 건강한 취미를 하고 출근하시는 괴인들이 있어요. 이제 저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분들은 뭐 아침밥까지 뭐 이제 야무지게 본인이 해먹어서 설거지까지 하고 출근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런 바른 삶을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제가 이해 못하니까 제가 뭐 악성 재고인 거겠죠. 그럼 이분들은 이제 8시에 이제 러닝하고 오시니까 9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뭐 그런 삶을 사시고, 대부분의 사무직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니까 멸치거나 뭐 돼지거나 아니면 마른 비만이거나 거북목이거나 해서 거북목에 이제 무거운 맥북이 담긴 가방을 딱 들쳐매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거의 뭐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거북이 친구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마리오가 이제 2호선에 강남 라인에서 9시 왔으면 그 거북이 찬스를 써가지고 그 직장인들을 다 이렇게 날려버렸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제 외간에 하자가 있는데, 이런 건강한 취미를 가지시는 분들은 나이살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하드웨어가 남들에 비해서 한 3-4살 4살 젊어 보이는 뭐 동안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뭐 여기에 해당합니다. 20대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럼 뭐 이제 유부남 직원들은 좀 다른데, 이분들은 이제 애를 이제 보내야 되나 봐요. 일찍 보내서 6시나 아니면 7시에 출근해서 아마 이제 아이의 하원이나 학교에 맞추어서 이제 빨리 퇴근하는 뭐 9시나 4시나 5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이고,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그럼 회사에서 가이드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회사, 그러니까 늦출하는 사람이랑 일찍 출근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보통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아침형 인간들이 손해를 보는데, 보통 이런 이벤트에 대해 있을 때 손해를 봐요. 어떤 이벤트냐면 사장이나 대표가 갑자기 회의를 열어요. 4시나 5시에. 그래서 이게 마라톤 회의여가지고 1시간 그냥 갑자기 계속 자기 할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직원들은 훈한 말씀을 들어야겠죠. 이런 게 있고, 아니면 갑자기 코드를 보거나 아니면 뭐 지표를 보거나 그럴 때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땡땡 팀장님 불러가지고, 팀장님 이거 좆됐는데요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자주 일어나요. 꽤 자주 일어나고, 아니면 이런 이제 앱 정기 배포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일어날 때 이제 보통 아침형 인간들이 손해를 보는 편이에요. 이러면 이제 개발회사에서 이제 난데없이 해커톤인 뭐 약간 그 눈동자에서 보시면 야스하지 못하면 나갈 수 없는 방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게 그 개발회사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버그 원인을 못 찾으면
나갈 수 없는 그 회사라는 이상현상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9번 출구라는 게임, 그러니까 8번 출구라는 게임을 보시면 틀린 걸 계속 연속을 해야 될 때까지 그 클리어를 못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재밌는 이제 교회 활동인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나서 그러면 이분 이제 다 같이 늦게 퇴근하면 이제 누가 손해를 봐요? 6시나 7시에 출근해서 오래 계신 분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개발회사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옛날이 틀린다고 볼 수가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아무튼 이제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네, 그렇죠. 기한 없는 해커톤이죠. 네. 뭐 자주 일어납니다. 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대해 설명드리면 스낵바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스낵바가 뭐냐면 이제 개발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짜증나는 일이며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올라오는 그 화를 이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화를 어떻게 참아줘야 되냐면 이열치열의 결정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조져줘서 이 화를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확 올려서 올라오는 화를 같이 조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거를 잘 아셔가지고 탕비실 맥심 이상의 이런 거에 이상의 높은 단가를 가시는 스낵바가 있는 회사들이 참 많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뭐 코카콜라나 뭐 그런 제로 음료, 그 다음에 초콜릿, 커피, 컵라면, 뭐 아니면 뭐 쿠키,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초코바 뭐 이런 게 있어요. 김미 초콜릿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값이 양심없기로 비싸는 한국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하사를 해 주셔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그러면 이 회사라는 것도 일종의 조별 과제가 이제 큰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빌런들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이거를 다 이제 뭐 챙겨가지고 팔아제끼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놀랍게도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왜 없냐면 이게 항상 그 리필이 무한으로 리스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챙겨갈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에서 옛날 그 유목을 보면 컵라면을 부족하게 넣으면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 안 내놓는데 끊임없이 그냥 컵라면을 갖다 넣어 그 주방에. 그러면 이거 그 가져왔던 컵라면을 다 다시 그냥 도로 집어넣는다 뭐 그런 유목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의 회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라인이나 이런 이제 큰 회사들은 이런 빌런들을 크게 겪기 때문에 뭐 한 100원인가 500원인가를 받는다는데 작은 회사들은 그런 걸 하면 다 알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낵바의 존재 때문에 보통 이제 신입 직원들의 체중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전에 다녔던 곳 중에 하나에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당변제로 이제 그 스낵바에 있는 재고를 채워두는 그런 거를 맡았어요. 그럼 이제 한 달에 그게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갤럭시 공파 하나 사고 이제 그래서 인마이 포켓 타고 3단수로 때우면 뭐 니네들 어쩔까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실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게시판에서 뭐뭐 시켜주세요 뭐 이런 걸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뭐 스벅 커피 시켜주세요 이런 일반 아니면 제로콜라 시켜주세요. 콜라 시켜주세요. 레드불 시켜주세요. 이런 카페인 음료와 그 다음에 제로 음료, 그 다음에 보통 뭐 이제 초콜릿 뭐 아니면 그 차 음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직원들의 다양한 취향을 알 수가 있는데 살펴보면 뭐 소래눈, 지코, 맥콜, 닥터페퍼 이런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만의 픽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것만 사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당번을 하다 보면 그 편의점에 있는 많은 그 음료 개판대가 왜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취향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특이 취향은 소래눈 빌런과 지코 빌런, 맥콜 빌런, 닥터페퍼 빌런이 계속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회사를 이제 퇴사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뭐 지코 마시던 디자이너라든지 뭐 아니면 소래눈 마시던 개발자라든지 뭐 이런 음료명으로 사람을 매칭하게 됩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 이건 진짜 근데 다른 회사,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서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업종에선 보통 줬어도 스낵바 풍족한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IT 계급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IT가 딱 그 라인이 있어요. 초봉 기준으로 4,000 및 이하, 그 다음에 4,000에서 5,000 사이, 그 다음에 5,000 이상. 그래서 그러니까 3,000 이하에 3,000 이상. 이 정도는 같아요. 2,000.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기는 파도 계단만 나오는, 그러니까 이 노동법을 지켜야 하는 정글, 이런 거예요.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스낵바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는 것만 나오고 막 그 지우소 레전드 썰 이런 게 무한으로 갱신되는 그 에리어예요. 그다음 좀 승급을 하면 3편에서 400서인데 이게 많이 주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근데 여기서부터는 스낵바와 자유출근이나 재택근무 이런 게 이제 생각이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업종에서는 이 정도 손으로 안 돼. 보통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여기 말 뭐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맥심과 카누를 주는 거는 이제 맥심과 카누를 준다고 하셨는데 맥심과 카누를 현미 녹차 그 다음에 야근용 컵라면 주는 거 알아요. 주는 거 아는데 그런 거로 충족되지 않는 경영진의 그 뻘짓들이 계속 나와. 여기는. 그럼 이제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라인을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래 다니려면, 그 회사를 오래 다니려면 이 라인을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다른 업종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여기서는 이 라인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비전공자 출신들은 대천 3천도 될까 말까 했는데 열심히 준비해야겠네. 그쵸. 여기서부터 개발 문화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넘는 게 좋습니다. 조소 중소는 연달아서 12에서 15일 퐁당퐁당 이런 거 안 되나? 그럼 여기서는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 저 첫 직장을 이제 병적을 했으니까 좀 이상한 데 같지 않아요? 아니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저는 막내잖아요. 그때 당시 막내인데 제가 진짜 안 썼는데 썼다고 사장이 불러가지고 뭐라 엄청 한 적 있어. 그래서 삔또 상해서 이직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연차를 퐁당을 쓰든 터치 안 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가 진짜 차이가 크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그때 아마 제가 한 9개월 다녔는데 한 번도 연차를 안 썼는데 한 번 쓰니까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데를 다녔다. 아무튼 그러하고 네. 이제 그렇죠. 이제 파견 이런 것들 그런 이제 괴담들이 다 이쪽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하고 그럼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런 이제 저의 이제 슬픈 과거는 이제 묻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랑 여기를 다 다녀왔어요. 저는 이제 이 경력이 짧긴 하지만 제가 좀 이직을 많이 한 편이라서. 아무튼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업종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완전 재택근무에서 이제 월 1회 재택근무, 주 2회 재택근무 베리에이션 다양해요. 하지만
굉장히 흔하게 퍼져 있는 복지 혜택 중에 하나이며, 역시 원료는 구글에서 오지 않았을까 뇌피셜을 해보지만, 이제 저 같은 무능한 아랫사람들이 그 천상계에서 내려오신, 그러니까 뭐 이제 네카르쿠면 이제 구글이고, 뭐 이제 배당토면 뭐 네카르쿠겠죠. 그런 천상계에 내려오신 찌레벨의 거기 그 원래 회사의 그 천상계 뭐 사회쇼년 커리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요즘도 재택 있나요? 당연히 있죠. 요즘도 뭐 흔합니다. 요즘도. 네. 뭐 저는 감사하게 받을 뿐입니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걔 하남자여가지고 뭐 제가 사장이면 이제 직원들 뭘 믿고 재택을 근무시켜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제 CCTV 돌려두고 뭐 메신저 훔쳐보고 저기 연차 쓰면 사유서 쓰라고 하고 이제 지라 옌뱅을 했겠지만, 이 IT 업계에서 굉장히 그 이제 이쪽 라인에서도 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로 보니까 이제 테크 기업의 리더분들은 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나 봐요, 아마. 아니면 좀 이제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성공가도를 간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생부터, 이제 복사를 할게요. 잘 안 보니까.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어. 이제 이분들은 초년생부터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뭐 구글이나 이런 좋은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으셔가지고 막 CTO, C레벨 이런 거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이스쿨 초년생 때 너무 열심히 해서 재택이 있든 없든 뭐 열심히 그냥 태업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그 일하기 싫어하는지를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요즘 친구들도 뭐 요즘 MZ들도 뭐 이제 뭐 재택이 널널하게 풀어주면 뭐 회사에도 잘하겠지, 뭐 감시 안 해서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닐까, 뭐 이런 사고방식이 아닐까. 대가리 꽃밭이라니. 아무튼 이제 저는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코로나에서 한창 이제 유행하고 요즘은 없애는 추세긴 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건 야놀자가 한창 그 엄청 사람을 뽑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뽑아서 다 이직을 하고 넣어서 한 개발자를 그러니까 땡땡명, 그러니까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거기 인사팀이 우리 회사는 재택이 있으니까 이직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해서 보상을 깎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나봐요. 그래서 뭐 근데 그렇게 사람을 다 뽑아놓고 막상 들어오니까 그냥 전사 재택 폐지 발표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취업 사기를 그냥 해버린 거니까, 이제 이건 이제 야놀자 전 지인이 없는데도 그런 이제 분노가 전해져 왔고, 최근에 재택 피제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예요. 그래서 이 재택 근무의 폐지라는 게 복지제도에 심각한 너프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 회사 때려쳐야지 하느가 되는 민감한 주제긴 해요. 그래서 풀재택이라는 이제 가장 좋은 형태의 재택근무는 대기업들 위주로 없애는 추세지만,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GitHub 목록에 있어요. GitHub에 재택 가능한 회사 목록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유지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찾기 쉬우니까 찾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는데, 사실 풀재택에 다니다가 재택 불가로 이직하는 거는 아직은 이제 상당한 뭐 거부감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돈을 받으면, 사실 이제 사측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돈을 받으면 와서 출퇴근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 계약서에 뭐 우리 회사는 재택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내 게 아니라 이제 사측이 빌려준 건데, 돈을 이제 빌려주니까 이제 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재택근무도 복지 중 하나이고, 뭐 사실 이직할 때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풀재택에서 재택 불가로 이직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재택의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재택을 이제 없애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가 많아지고 면 병증이 많아지는 건 뭐 통계가 뭐 증명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뭐 적당한 태업이나 뭐 업무 생산성 저하 뭐 이 정도로는 재택을 폐지하는 것 같진 않고, 적당히 그 트집을 잡을 계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들어본 그 카더라는 이제 재택 근무 중에 회사 승인 없이 뭐 유료 강연이나 뭐 멘토링이나 뭐 외주 뭐 이런 걸 하다가 결린 거예요. 근데 사실 재택을 풀어줄 정도의 회사면, 그러니까 직원들을 믿는 거예요. 많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승인을 받거나 이러면 아니면 연차를 받거나 이러면 뭐라고 안 하는 회사들이 이 재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연차 쓰기 싫어가지고 딴 주머니 찾아가 뭐 이제 케이스에 걸린 거죠. 뭐 아니면 뭐 재택근무를 집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뭐 이제 해외로 올라가고 뭐 이런 거를 한 거예요. 뭐 이런 게 이제 주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걸리느냐 하면 이게 좀 웃겨요. 이게 본인들이 눈치가 없어.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뭐 이런 거 하고 뭐 말 안 하면 회사에서 모르는데, 뭐 이제 단톡방이나 뭐 SNS에 그런 거를 티를 내서 소문이 나가지고 인사과에 뭐 접수가 된다. 그래서 알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도 풀재택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풀재택 회사에서 실제로 직원들이 해외 공유 와이파이에서 하는 건 진짜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이 괘씸해가지고 이제 그 직원들의 배신감을 느껴서 사측이 없애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풀재택에서 뭐 이렇게 뭐 질병의 사유가 없는 이상 회사에서 출근율이 높은 편인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 2회, 3회 정도는 출근해요. 이게 보통 뭐냐면 너무 이제 풀재택이라고 회사에 전 직원이 안 나와. 그러면 제 생각엔 사측이면 해서 삔또가 좀 상할 것 같아. 그래서 좀 직원들이 사측이 이런 거 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는, 막 알아서 출근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 봐요. 예.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풀재택을 다니지만 출근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주에서 이제 4회는 나오거든요, 거의. 저 같은 경우 이제 돈이 없는 독신이고 이제 풍채 유지비, 칼로리 밸런스 유지비가 이제 대단하기 때문에 가서 커피와 그 비싼 과자를 끊임없이 처먹어야 돼요. 그래서 초콜릿 처먹기 위해서 나오는데, 보통 이제 저는 독신이라 이제 케이스가 아닌데, 보통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경우, 특히 뭐 이제 애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경우나 아니면 뭐 일을 많은데 집에서 있으면 유튜브만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이 독신 개발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 정도가 이제 출근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도 이제 재택률이 높은데도 이제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인재들은 이제 어렸을 때 학원을 안 다녀도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자기 관리를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이제 학원 뺑뺑이로 부모님 돈이나 털은 이제 자기 주도 여정, 사교육, 이분들은 인재면 전 악재인 거죠. 악재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지고 이 재택 제도를 야무지게 활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하고요.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이제 수평 문화잖아요. 수평 만화. 네, 아웃풋 잘 나오고 프로젝트 디자인 없으면 재택해도 될 것 같은데 비슷한 거 안 되네. 뭐 그렇죠, 네. 뭐 수평 문화인데,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사회생활 하는 작가들이 뭐 피상적으로 이해한 수평적인 문화에서는 뭐 인턴이 갑자기 사장한테 뭐 반란을 해. 그래서 막 사장한테 막 그 수지한테 막 반란하고 뭐 콩가루, 그러니까 민 파우더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가 있을 수 없는 건 여러분도 알고 뭐 나도 알고 뭐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사원, 대리, 뭐 차장, 부장, 이런 그러니까 상무, 이런 전통적인 타이틀이 없어도 직급이란 게 없는 회사는 없다.
이런 게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핵심 인재가 있고 아니면 이 독신처럼 그 썩은 사과 이건 이 토스 창업자가 한 말이 이제 썩은 사과가 있으면 빨리 얘가 다른 사과를 썩지 않기 위해 도려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셨어요. 토스 창업자가 독신처럼 이제 썩은 사과가 있는데 핵심 인재들 잘 챙겨주고 감투를 주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농공행상의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원, 대리, 차장, 부장, 상무 이런 게 없어도 iOS 파트장, 개발팀장, 팀 리더, 이북 리더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다 해주고 심지어 뭐 글로벌 빅테크들도 뭐 L3, L4, L5, L6 뭐 이런 식으로 직급을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L3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뭐 레딧이나 이런 거 눈팅에서 본 카더라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L3에서 L4까지 쉽대요. 근데 L4에서 L5까지도 어떻게 은퇴하기 전까지는 해준대요. 근데 L5에서 A6부터 이제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레딧 같은 데 보면 사원급, 대리급, 뭐 차장급, 그 다음에 뭐 대리급, 뭐 과장급,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장급 그런 거고. 그래서 뭐 여기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 뭐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 스태프 엔지니어, 그다음에 시니어 스태프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부른대요. 그래서 승진을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며 그래서 뭐 시니어 엔지니어가 수석 엔지니어 뭐 아니면 뭐 스태프 엔지니어가 뭐 선임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매니저, 디렉터 이런 식으로 번역돼서 소개를 되고 사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A3도 구글에 들어갔다면 졸라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공중파에 구글 나왔어, 구글 직원이다 하면 우와 하잖아요. 근데 이 내부자 입장에서는 이제 구글 직원인데 그 내부에서 검색해보니까 한 L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부 인원들은 되게 가루가 되도록 그 까는 것 같아. 얘 L4밖에 안 되는 그 애인데 여기 이렇게 와서 나대는 거 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L3나 L4나 구글 나오는 것만으로 대단한데 그쵸? 아무튼 그래서 L6, L7, L5, LA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고 해요. 뭐 그래서 이런 글로벌 빅테크도 이런 다 직급을 존재하고 승진을 해야 되고 승진 아무나 안 시켜주고 뭐 그런 거라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더 신기한 건 이제 호칭 문화인데 보통 뭐뭐님, 그러니까 세상님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영어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뭐 월드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이 분야의 이제 레전드는 클래스 101인데 그 상호 반말이란 좀 어이없는 좀 근본 없는 걸 좀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상호 반말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저도 영어를 족도 못하지만 영어만 해도 존댓말이 있는 게 이 silence 요지를 하는 거랑 excuse me, could you keep me down a little bit 하는 거랑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이게 존댓말이고 이게 존댓말이고 이게 반말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경어가 없는 언어는 없을진데 여기는 뭐 왜 상호 반말이라는 괴상한 걸 썼는지 모르겠긴 해요. 그래서 그래서 클래스 101 출신의 사람들이 말이 많았는데 아마 뭐 CTO가 새로 오면서 없애버렸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CTO가 뭐 다른 회사에서 오면서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영어 이름으로 하는 게 보통 이제 쿠팡 뭐 그다음에 어디더라? 카카오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영어 이름으로 하면 퇴사를 해도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뭐 제이미, 제임스 뭐 이런 식으로 불렀으니까 영어로 연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흔한 게 뭐뭐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에서도 뭐 이제 한국의 문화에서는 교수님, 팀장님 아니면 누구누구 형, 뭐뭐뭐 씨, 뭐 차장님 뭐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뭔가 적응이 안 되는 면이 솔직히 구성원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효용이 있으니까 인사학과에서 이런 피플팀에서 이런 걸 유지하는 거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아랫사람 입장에서도 윗사람한테 이런 거 부르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오히려 제 생각엔 윗사람이 그러니까 윗사람 입장에서
아랫사람이 자기를 뭐 세상님 이런 게 덜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제 외국인 직원이 좀 편한 게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약간 일론, 트럼프 이런 식으로 그냥 퍼스트 네임 그러니까 박아버리면 끝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 직원들한테는 일론, 그러니까 일론 이런 식으로 그냥 퍼스트 네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경어를 쓰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그 다음에 그래서 명령하는 게 막 디플로이 디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구주 디스플레이 디스 구주 디플로이 디스 if you have time 일론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해요. 이게 그래서 그 영어 비즈니스 문화에서 이런 식으로 길게 하는 게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거라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하고, 한국인 윗사람들한테 모모님 하는 게 아랫사람 입장에서 썩 막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 뭐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 뭐 여기서까지 뭐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면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까지 보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일본말로 요로시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렇죠. 네. 까지는 좋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한다, 아니면 뭐 유연근무제가 한다가 야근을 안 한다, 워라벨이 좋다, 이런 게 아니란 거. 이런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거랑 공존을 하는 거예요. 재택근무도 시켜주고 유연근무제를 하는데, 바쁠 때 뭐 새벽비, 그러니까 바쁠 땐 졸라게 바빠서 한 새벽 2시에 퇴근해. 이런 게 공존하는 게 이 개발 회사의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게 같은 회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지들이 여기 선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서버 개발자들이 이제 클라 개발자들보다 이제 업무 강도가 높고, 보통 이제 기본급이 동일 연차 기준보다 높은 편이었어요. 제 기고는. 이제 원인이 온콜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온콜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버 개발자의 이제 삶의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이상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서버가 가끔 이제 나 죽을게 하고 이제 개복치점 사망을 해요. 그러면 사망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수직 하락을 하는 거니. 그럼 den경대 집합해가지고 서버팀 사람들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운영팀 사람들을 다 불러야 돼요. 이게 뭐 새벽 3시든 4시든 상관이 없어. 뭐 전화를 하든 뭐 해가지고 다 불러서 필요하면 나와서 출근도 해야 돼. 뭐 그런 역할인데, 이제 아예 작은 회사는 이런 모니터링 과정조차가 없는 거여서 이 온콜이라는 게 특이하게 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온콜이라는 게 나머지 다 좋은 것들은 여기에만 있고 여기는 뭐 별로잖아. 근데 오히려 이쪽에 온콜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온콜이 시작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3천 이하의 서비스가 이제 그 개발 문화가 잘 이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도 없고, 그런 감지하려는 로직도 없고, 그냥 죽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에는 오히려 당번이 없고, 여기서부터 당번이 말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온콜입니다. 보통 이제 페이지 듀티 이런 뭐 앱도 많이 쓰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지만 뭐 그렇다. 뭐 그렇죠. 폰 메일 알람 올 때마다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3천엔 그래서 온콜이란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이 있는 회사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지읒소에서는 오히려 찾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모가 커지면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 같고, 그럼 주기적으로 새벽 온콜을 하는 회사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네. 아이고, 심장마비가 오셨군요. 네. 자, 그래서 온콜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그쵸. 뭐, 로깅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걸 할 줄 모르는데. 뭐, 그래서. 아무튼, 온콜의 문제점이 뭐냐면, 서버가 죽는 이유는 보통 그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인파가 몰려나서인 경우가 많은데, 인파가 몰린다는 거는 보통 이 온라인 업체 특성상 사람들이 그 IT 앱을 언제 들어가요? 심심할 때 들어가고, 심심할 때가 언제? 연휴 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휴 때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당장 생각만 해도 1월 1일 자정에 카톡이 맛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대응하기 위해서 카톡 사람들은 1월 1일에 맨날 다 출근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크리스마스나 추석이나 설날 같은 대연휴에 개발자들은 항상 누군가 온콜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유감스럽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온콜이라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끔찍한 문화가 배포라는 건데, 배포가 뭐냐면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나 뭐 웹에 새로운 버전을 올리는 이제 그런 절차예요. 이것도 이제 서버 개발자가 안 좋은 게, iOS 새 배포를 할 때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퇴근을 하면 되고, 안드로이드 배포를 할 때도 iOS 개발자들은 퇴근하면 돼요. 근데 서버 개발자들은 iOS, 안드로이드, 웹 모두 이 모든 이벤트에 필참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여기는 서버 개발자는. 이제 그래서 이제 IT에서 이제 배포라는 건 진짜 거의 죽어도 그날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래서 그날에 사람이 뭐 심장 마비가 와서 이제 저기 장례식 갔어. 이 정도는 돼야 배포를 미룰 수 있다. 이게 업계의 이제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좋은 회사들도 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짤이 없어요. 여기도 이 배포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 프로로서의 약간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 이 새 기능이 막혀가지고 이 새 기능을 써보십시오 하고 마케팅팀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광고 소재를 다 업로드했는데, 개발팀이 못 맞췄어야 하면 그걸 다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을 아니면 수정 안 하면 헛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회사 전체가 배포를 미룬다는 건 진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SI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납기를 못 맞추면 그 갑사에서 지연 배상을 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배포를 쉽게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 회사들이 뭐 앞서 뭐 지각도 뭐 지각 하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써. 뭐 그다음에 풀다음에 재택도 해줘. 그다음에 휴가도 네 맘대로 쓰라고 해. 뭐 그래서 근태는 졸라게 널널한데, 이 데드라인이 왜 데드라인이에요? 못 맞추면 죽으니까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못 맞춰서면 죽으니까 데드라인인 거를 첫 직장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는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이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과 직장인의 그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납기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놀라도 데드라인 못 맞췄어야 하는 회사는 진짜 그런 회사는 본 적이 없고, 뭐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이미 망하고 이미 죽은 회사일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어떤 이렇게 배포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해하시면 하고, 보통 앱 개발의 순서가 기획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자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버, iOS 개발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개발을 했으면 이걸 합쳐보는 거예요. 맞춰봐서 연결하고, 잘 용접하는지 QA를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아니면 뭐 이런데 심사 요청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잖아요. 그래서 기획이나 디자인도 개발팀이 고생하는 거 알아. 그래서 가능한 빨리
빨리 주려고 해. 그래서 야근을 엄청 해요. 특히 기획이나 디자인 고생 엄청 해요. 여기는 야근이 우리보다 많은 직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사실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면 특히 리더십이 빠꾸해 라고 하면 뭐 당연히 빠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뒷단에 있는 개발자들은 보통 요 기획이나 지휘력이라서 땀 흐리고 싶은 그럴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요때는 졸라 한가해요. 요때는 근데 한가한데 내가 원해서 한가한 건 아니야. 아무튼 한가해요. 그러다가 이때부터 슬슬 바빠지다가 요 직전은 집에 못 가. 그거를 한 이런 사이클을 뭐 계속 타는 게 일반적인 배포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게 좀 심한 회사는 평일에 약속을 잡기가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배포할 예상치보다 야근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 이벤트의 핵심이 뭐냐면 이 심사 요청 날이에요. 심사 요청 날. 그러니까 데드라인. 이제 배포 날에, 심사 요청 날에 최종적으로 이제 기획이랑 디자인이랑 QA랑 개발진이 완성된 걸 테스트를 해보는데, 갑자기 기획 디자인이 자기네들이 만들어준,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구상할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써보니까 이게 좀 별로인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이거 마음에 안 드니 고쳐주세요 이래요. 여기 좀 많이 힘들고. 회사 안에 신입이나 주변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벌은 어떻게 되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 네, 이 정도, 네, 전공자, 네, 뭐 그 정도입니다. 뭐 저희 회사는 그렇고, 전 회사에서는 뭐 국민대 있었고, 뭐 비전공자도 있었고, 뭐 성균관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울대 카이스트가 왜냐면, 이게 서울대 카르텔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과고 카르텔이 있어요. 과고 카르텔, 그러니까 과고 영재고,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서울대 카이스트가 왜 많은지. 아무튼 이제 기획이나 디자인이 와서 이게 마음에 안 듦, 고쳐주세요 하면 요게 좀 많이 힘들어서 저 같은 성격 파탄자들은 눈으로 욕해요. 눈으로 욕해. 근데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나 집에 가고 싶을 때 당일날 이렇게 오면 좀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니면 QA가 이상한 버그 발견, 결제가 안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돌려보면 뭐 다양한 버그가 나타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개발자가 실수해요. 그러면 진짜 그날은 두뇌를 풀 가동해가지고 이제 개발과 버그 발견에 지대한 시간을 올려서 프로그램 재빌드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재빌드라는 과정을 좀 골 때리는 게, 앱은 이렇게 풀빌드도 이제 프로그램이 크면 스위프트나 코틀린이 바로 걸리지가 않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풀빌드가 보통 1시간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일 좋은 맥북 컴퓨터를 써도. 그래서 풀빌드 앱과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면 그 처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처리가 안 되고 그 빌드를 거기서 내부에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변경 상황이라도 고치고 다시 올리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식 조건이 아침에 그냥 한 5개 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오고, 뭐 보통 1시에, 그러니까 10시에 하나 오고 고치면 11시, 그다음 11시에 하나 오고 고치면 12시, 2시에 하나 오고 고치면 4시, 4시에 하나 오고 고치면 6시, 6시에 하나 오고 고치면 8시, 9시 이때쯤이면 사람들이 이제 해탈을 해서 그 배민에서 불닭이나 아니면 마라나 아니면 그 치킨 중에 자주 시켜 먹는 치킨이 있어요. 회사마다. 아니면 초밥이나 이런 걸 보통 6시에 버그가 발견되면 시키기 시작해요. 오늘도 글렀구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10시에 발견되면
12시 12시에 발견되면 2시.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12시쯤 되면 사실 디자이너랑 QA는 할 게 없어. 그냥 그 개발자 한 명한테, 그 작업하는 개발자가 한 명이 그 버그를 고쳐야 되잖아요. 한테 고치는 걸, 빨리 고치는 걸 기대하고 폰 게임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죠. 나도 미안하죠. 내가 만든 게 버그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미안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12시쯤 되면 진짜 졸려요. 졸리는데 내가 이거 고쳐야 우리 팀 전체가 집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모두에게 힘든 이벤트가 배포라는 이벤트인 거예요. 그럼 뭐 결국에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새벽 택시를 타고 퇴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앱회사의 전형적인 배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똑같나요? 네, 똑같죠. 네. 뭐 그런 거 혹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나온 그 학교 그걸 잘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카이스트랑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 여기에 카르텔인 게 아니라 만학의 근원인 그 과고나 영재고가 있어요. 여기가 보통 기숙사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1 때부터 이제 같이 코딩하던 그 인류 인재들이 서울대랑 카이스트로 찢어져.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5년에 한 번씩 창업을 하는 인재가 나와요. 그럼 그 인재를 차장으로 해서 후배, 선배, 기타 등등이 줄줄이 창립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추천으로 약간 이제 그 밑 후배들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한국의 병폐, 학벌주의 특목고다. 그래서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비율이 유난히 높은 데가 있으면 그 과고와 영재고의 적폐이므로 평준화를 주장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고생 서울대생들은 그래서 그 응원단, 그래서 일반고 출신 서울대생들은 응원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라이브 말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볼 미래시의 여러분, 이걸로 댓글로 싸움 내지 마세요. 그냥 개소리예요. 제발 이걸로 학벌 투기장 열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네. 아무튼 혹시 더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나 무서워. 나 그런 거 부담스러워.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AI 어떻게 생각하심? 이제 AI 어떻게 생각하심? 이게 저번 주 주제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 라이브를 보시면 제 개똥철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 요약을 하자면, 제 생각을 요약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 라이브 별도 채널을 제가 팠어요.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딨냐? 제가 요즘 얘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팠어요. 이번에 팠는데, 제가 이게 아마 맨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이시나요? 요거?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치면서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무튼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요약을 하자면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일자리는 줄어들어서 힘들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 있는 신입의 기준. 그러니까 원래 IT 업종이 이제 신입을 기피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신입이라는 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3천 미만은 돈이 없어서 싼 신입 쓰는 거고, 그러니까 다 그런 회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에서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그래서 저 같은 대리급이, 그러니까 입사원을 오면 일일이 뭐 코드 리뷰는 어떻게 하고, 이 작업을 하려면 이 라인을 보고 이거를 1대1로 마킹을 해서 3개월은 해줘야 되는 게 신입이라, 그러니까 대리급 하나를 일시적으로 소모시키는 선택이라서, 원래 신입은 그러니까 리소스가 애매하게 남아서, 이제 투자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할 정도로 인력 대리가 있어서 가져다 이렇게 채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IT 업종에 이제 신입을 그래서 경쟁력 있는 신입의 기준은, 그러니까 원래 신입의 기준은,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고 코테를 만점으로 통과하고 개인 프로젝트로 앱을 2개 정도 만들어서 출시해보고, 그 다음에 기술 면접을 퍼펙트하게 통과, 그럼 이제 꽃밭만 열리는 요런 게 있고, 두 번째는 3천 이런 SI에서 약간 윤과 영혼이 죽어요. 그럼 타락한 중고 신입이라는 1년차가 이런 1년차가 이게 태어나요. 그럼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냥 이제 삶이 적같다 하고 그냥 거기에서 폭사하는 엔딩이 있고, 이거 배드 엔딩이 있고, 그 다음에 죽기 살기로 이직해서 윗계단으로 점프하는 엔딩이 있어요. 이직 엔딩이 있어요. 트루 엔딩이죠. 그러니까 진 엔딩을 보시는 방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별꼴이 다 나요. 진짜 못 볼 꼴이 다 나가지고 이런 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학점을 받고 코트를 만점을 통과하고 개인 프로젝트를 2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책도 뭐 CS 책도 읽고 CS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뭐 클린 코드 책도 클린 코드, 클린 아키텍처, 오브젝트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해서 기술 면접을 퍼펙트하게 통과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네, 그쵸. 뭐 그런 거를, 근데 사실 솔직히 이거는 쉽지 않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메타인지가 안 됐을 거예요.
자기가 이 첫 번째가 아니야. 근데 자꾸 그러니까 취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부터 계속 위에 밑에서 그 후배 저기 애들이 치고 올라와서 그 친구들이 이 첫 번째가 되지 취준을 한다고 해서 레벨이 업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냥 나이만 먹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최악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메타 편집을 해서 이게 아니면 그냥 적당히 맞는 데 가가지고 이거라도 노려보는 게 좋다 생각하고, 그쵸. 중고 신입이 낫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생겼냐면, 제가 잘생겼으면 캠방을 했겠죠. 그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 네, 그래서 아무튼 개인 프로젝트에 그래서 요즘 원래 컴보고 싶지 않으니까 메타인지를 좀 잘 하셔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질문 있으면 가실까요? 아니면?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요. 제가 얼굴 잘생겼으면 개발 유튜브 안 해, 애초에. 네, 그쵸. 그 트루 엔딩 하기 좋은 그러니까 이제 중고 신입이면 전 직장에 좋으면 눈에 띄긴 하는데, 약간 더 열심히 해서 프로젝트라도 열심히 개심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면 그러니까 경력이 짧을수록 업하기가 쉬워요. 근데 트루 엔딩, 근데 배드 엔딩이 그래도 이 취준보다 나아. 이건 돈이라도 나와요. 그래서 3,000짜리 조쏘가 저는 취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또 이걸로 투기장 열지 마시고 댓글로 열지 마시고 미래 걱정이 들어. 네,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리뷰라는 문화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린 코드류의 소설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수업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이상적인 그러니까 예전 예전 일들 중에 이상적인 스키야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상적인 스키야키를 위해서 무슨 절차를 하는데 나중에 깔고 온자 보니까 그냥 장가를 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상한 젤리를 내준다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클린 코드류에서 배우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배운 거기에서는 진짜 퍼펙트한 그런 완벽한 코드만 나와요. 그래서 솔리드를 준수하고 그러니까 관심사의 분리를 해서 읽기 쉽고 유지 보수하기 쉬운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특히 회사 경험이 없으면 엄청 네카라쿠는 이렇게 클린 코드로 유지되고 있겠지 하는 환상을 겪어요. 네. 환상을 겪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클린 코드는 그러니까 상업적 회사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업적 회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고, 코드 짜는 건 돈 버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물론 클린 코드를 지향하면 좋겠지. 그리고 이제 좋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경험 많이 하신 분들은 코드를 진짜 잘 짜세요.
근데 다 잘 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납기를 맞추는 게 제 1순위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프로그램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로딩 속도라든지 레이턴시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런 이제 CS적인 퍼포먼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 2순위고, 클린 코드, 리팩터링 이런 건 이제 보통은 상업적 회사에서는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쵸? 그래서 코드라는 게 생각보다 이제 나중에 보면 진짜 난다 긴다.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구글에서 오신 분이나 네이버에서 오신 분이다.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자기 코드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대. 기억이 안 난대. 이 어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연 있는 코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실과 실제는 다르고, 그래서 클린 코드라는 게 상업적 회사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특이한 문화가 코드 리뷰라는 문화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코드를 제출을 하면 팀 중에 한 명이 쭉 보는 거야. 그래서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고치세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개발 회사에 환상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클린 코드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다시 짜세요. 요거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이런 멘트를 할 수 있는 거는 매니저가 인턴한테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턴이 만드는 프로젝트는 상업적 용도의 프로젝트 아니니까 인턴을 출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걸, 매니저가.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뒤지지 않는가? 그 다음에 버그가 일어나지 않는가? 요거 위주로만 보고 그냥 이제 IGTM을 승인을 주게 된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학교에서의 그 소꿉놀이랄까, 진짜 공부 위주에서의 그 코드 리뷰는 진짜 엄격한데, 사실 회사에서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IGTM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제 되게 유명한 아마 어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연구 결과. 같은 코드를 해도 통계적으로 백인한테 더 후하게 주고, 그 다음에 높은 레벨의 개발자에게 후하게 승인을 준다고, 그러니까 코드 리뷰를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코드 리뷰라는 게 회사에서 남의 코드를 훈수둘 수 있는, 뭔가 업무의 일환이면서도 이제 내가 짠 게 아니니까 남이 짠 거니까 이제 내가 이제 아가리를 떠드는 거 쉬워. 아가리를 따는 건 쉬워가지고 그런 개꿀잼 이벤트긴 하면서도 너무 연병 떨면서 처음부터 다시 짜세요 요지를 하면 바로 이제 바로 좀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받기 쉬운 그런 게 이 개발 회사의 코드 리뷰라는 그런 요절 복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베트남이나 인도 쪽 개발 외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가 이제 그러니까 외주의 장점은 싸다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인하우스 개발자가 짠 코드도 아까 말한 과정을 겪으면 결국 가독성이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이 짜준 코드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납기하는 입장에서면 이게 내 할 바 아니야. 이게 내가 만든 코드를 내가 한 1년 뒤에도 내가 고통받을 걸 알잖아요. 그러면 신경을 좀 써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1년 뒤에는 남이 고통받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대충 짜. 이거는 뭐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외 외주는 결국에는 코드를 다 엎어버리고 새로 짜야 될 때가 올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아무튼 그러하고 뭐 혹시 또 이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개발 회사 문화라는 그 테마가 끝났어요. N사 쪽에서 뭐 베트남이나 인도 쪽에 많이 외주 주는데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국내랑 별다를 게 없네요. 근데 저는 네이버를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외주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뇌피셜이에요 그냥. 뭐 아무튼